자, 공유 화면 보이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희준 교수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즘에 그 출입국 관련돼서 그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페이스 모핑 어택 관련된 기술하고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이제 디텍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논문이 관련돼서 한 20에서 30개 정도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고 설명드릴 내용도 있을 거고, 어떤 내용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발췌해 갖고 설명을 드리니까, 중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디텍션에 초점을 두는데, 그 디텍션 중에서도 이제 디퍼런셜 디텍션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둘 거고요. 예, 방법이 이제 싱글 디텍션, 싱글 몰핑 어택 디텍션이라는 게 있고 디퍼런셜 모핑 어택 디텍션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청한 회사 쪽에서 주로 이제 디퍼런셜 쪽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일단은 이 페이스 몰핑 어택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하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거 관련돼서 싱글 어택 디텍션과 디퍼런셜 어택 디텍션이 언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파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그 페이스 몰핑 메소드,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픽셀 레벨에서 하는 랜드마크 기반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피처 스페이스로 이제 추상한 도메인에서 이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 몰핑한 결과가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 오토매틱 보더 컨트롤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보이는지 그 테스트한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이제 디텍션 메소드 그 중에서 이제 디퍼런셜 디텍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페이스 모핑하는 그 방법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피처 베이스로 딥러닝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픽셀 도메인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이제 그 실험 결과, 이 디텍션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뭐, 그것도 리뷰를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 연구랑 연결돼서 생각을 해본 건데, 요 디텍션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디텍션 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검시관들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도록 explainable AI 기법을 사용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디텍션에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포인터를 어, 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그 회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페이스 몰핑 어택은 주로 이제 범죄나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출입국이 안 되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 컴플라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공범이라고 번역은 하긴 하는데, 하여간 그 문제가 없는 사람과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적절히 합성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사진을 적절히 합성한 이제 몰핑된 이미지를 만들고 이 몰핑된 이미지를 패스워드에다가 전자 여권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인롤먼트 또는 패스포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패스가 되면
나중에 이제 요 여건을 가지고 범죄가 있어서 출입국이 안 되는 사람이 요 여건을 가지고서 이제 패스포드 컨트롤을 통과해서 이렇게 유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 어택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싱글 모핑 어택 디텍션은 주로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제 싱글이라고도 하고 노 레퍼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진이 이제 요 패스포드에 삽입될 사진, 요 모핑된 사진 하나만 있을 때 요 사진을 보고 요게 모핑이 된 사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롤먼트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싱글 모핑 어택 디텍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퍼런셜 모핑 어택 같은 경우는 패스포드가 허가가 났을 때, 제대로 등록이 됐을 때, 요거를 가지고, 요 범죄자가 이 패스포드를 통해서 자기가 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통과할 수 있을 때 사진이 이제 그 모핑된 여권 안에 있는 사진과 그 다음에 실제 그 현장에 나타난 그 범죄자의 사진, 이 두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여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라는 거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어, 검출을 해내는 게 이제 디퍼런셜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그 딥러닝이 이렇게 그 발전하기 전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 이제 랜드마크 베이스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 사진 두 장 있을 때, 요게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범죄자 사진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그 일반인 사진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랜드마크, 얼굴에서 이제, 그 특징점들을 뽑은 다음에 그 특징점들을 가지고서 이제 삼각형, 형태로 메쉬로 만들고, 이 메쉬를 기하학적인 변형과 그 다음에 블렌딩 작업을 거쳐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적절하게 합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것을 0.5만큼 합치고 이쪽 사진에서 0.5만큼 합치고 반반 합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실제로 반반 섞었을 때는 아까 그 등록 단계 그, 그 모핑된 사진을 패스포드 사진으로 등록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패스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0.5를 알파 값을 0.5를 사용하지 않고 0.25, 즉 말해서 그 일반인 정상적인 사람의 그 알파 값을 0.75를 사용을 하고 이제 범죄자 사진을 0.25 정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요 각각의 이게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성되어 있는 그 트라이앵글들을 우리가 그 지오메트리하게 이제 코디네이터를 이제 알파만큼 변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변형된 삼각형 내부에 있는 픽셀 값들을 또 알파만큼 가중치를 곱해서 처리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이 알파 값은 지오메트릭 와핑에 사용하는 알파 값하고 블렌딩에 사용하는 알파 값은 동일한 알파 값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알파 값을 굳이 동일한 값을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실험을 추가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알파 값, 상수 값을 사용하는데 요 상수 값을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알파 값을 좀 변화를 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어택이 좀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실험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얼굴 부분은 얼라인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눈으로 봤을 때 모핑이 잘 됐는데 이 바깥 부분은 이제 모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스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랜드마크가 이 바깥 부분은 제대로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온라인이 잘 안 됐고, 그래서 머리 부분이나 옷 부분에서 이렇게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얼굴 부분만 모핑을 하고, 바깥 부분은 알파가 큰 쪽을 가져다가 그냥 바이너리하게 알파 값을 1 또는 0으로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상당히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인턴 학생이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소스들을 참조해서 만들어 봤는데 하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얼굴 바깥 부분에 이제 고스트 현상 같은 게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눈동자라든가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진짜 정상적인 보나피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합성된 사진인데 합성된 사진은 이 눈동자가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서 이렇게 약간의 고스트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빨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왼쪽은 이제 깔끔한데 오른쪽에 몰핑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빨 부분도 사실 이렇게 고스트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보통 이제 사용되는 게 68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68개 갖고서는 정확하게 이빨이라든가 눈동자라든가 이런 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자세하게 보면 요 정도 수준의 랜드마크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은 충분히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자세하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 기법을 사용한 모핑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픽셀 레벨에 있는 데이터를 이게 이제 피처 레벨로,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피처 레벨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오토 인코더,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데 많이 사용됐던 오토 인코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딥모핑 방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딥페이크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사실은 사진이 여러 장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페이스 몰핑 어택에는 요런 식의 그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는 형태의 방법은 적용하기가 조금, 아,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방법은 실제로 잘 연구 논문에서도 딥페이크 쪽에서는 이쪽 그 방법을 사용한 결과들이 있는데 페이스 몰핑 논문에서는 이쪽 오토 인코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겐 네트워크 중에 아,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벌써 한 4, 5년 이상 된, 모델이긴 한데, 요 스타일겐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발표를 했고, 스타일겐이라는 논문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에 똑같은 저자들이 엔비디아 사람들인데, 엔비디아 사람들이 스타일겐을, 바로 연이어서 스타일겐 2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구조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겐이라고 합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스타일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레이턴트 여기 랜덤 벡터가 들어가고요. 랜덤 벡터가 들어가서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게 매핑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 그 연구에서는 그렇게 매핑을 하고 나면 이제 W라는 보통 사이즈가 512짜리 벡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 W 벡터가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에 들어가는데 각 층에 이렇게 똑같은 W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보면은 아다인이라고 돼 있죠.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표준 편차과 평균 값을 바꿔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겐 기술 중에, 겐 연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컴포넌트가 여기 아다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평균값하고 베리언스를 건드려 주는데, 바꿔주는데, 요 W 값으로 바꿔주는데, 요걸 통해서 얼굴을 다양하게 합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W 값이 얼굴의, 사람의 얼굴의 특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기 컨트롤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그 사람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이 W 값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특성을 사람의 얼굴의 특성을 다 간직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요 도메인에서 W 도메인에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몰핑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사람 얼굴에 여러 가지 이제 피처, 특성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선 사람의 그 포즈와 관련된 뭐 정면이냐, 옆면이냐, 후면이냐, 뭐 등 같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 형태, 뭐 길쭉하냐, 뭐 좀 동그라냐, 널쩍하냐, 뭐 턱이 각졌냐, 뭐 등등의 특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얼굴을 표정을 지면 또 얼굴의 형태가 바뀌겠죠. 익스프레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 눈, 코, 입, 귀 이런 부분에 어떤 생김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부의 텍스처라든가 컬러 정보가 있을 텐데, 여길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스케일, 그러니까 그 스페셜 도메인에서 사이즈가 커지는 쪽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몰 스케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얼굴의 특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얼굴의 스트럭처와 파트와 텍스처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익스프레션하고 포즈 정보는 같은 사람인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얼굴 인식이라든가 몰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요 포즈 정보랑 익스프레션 정보는 제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정보, 스트럭처나 파트나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요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다거나 모핑하는데 이제 활용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얘기인데, 그 CBPR 19년도에 처음에 이게 나왔고, 20년도에 그 스타일겐 2라는 게 나왔는데, 거의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왜, 두 개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스타일겐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크리스토프 부시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쪽 관련돼서 연구를 거의 리딩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 중에 MIP 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게 21년도에 발표된 건데 이 논문에 이제 두 개의 스타일겐 방식을 이제 그 개선한 그런 이제 그 스타일겐을 사용한 이제 몰핑 방법을 개선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일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요 그 각각 그 스타일겐에서 나온 그 W 벡터, 이게 L1, L2가 요게 그 이 요거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이렇게 혁신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 자체도 약간 이터레이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어, 아주 그 탁월한 연구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좌우간 이 논문에 있는 소스가 인터넷에 그 GitHub에 올라와 있긴 하는데 얘네들이 그 비밀번호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자한테 요청을 해서 그 비밀번호를 그 패스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써서 보냈고 그 코드를 제가 갖고는 있는데 돌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가 필요하시면은 회사에서도 뭐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받은 걸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왼쪽이 있고 왼쪽 A하고 B가 이제 봅시다. 이게 어, 예, 화면이 가려서 어, 자, 여기, 여자를 대상으로 하면, 요 사람이랑 요 사람, 제일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합성을 하는 건데요. 아마 요 B 방법은, 어, 뭐를,
뭐를 한 건가? 이게 아마 스타일겐을 쓴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스타일겐을 나이브하게 쓰는 방법인 것 같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자기네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방법인데, 이제 자기네가 사용한 방법이 훨씬 더, 어, 이 몰핑 했을 때, 어택 했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데이터 결과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걸 하면서 이제 스타일겐을 제가 직접 써보고 했는데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타일겐을 사용해서 모핑을 하려면은 그, 이미지에서 그 W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산이 실제로 해보면, 어,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값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겐 인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 퓨처 스페이스를 뽑아내는 그 스타일겐에 해당되는 W 값을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겐 인버전이라는 식으로 이제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게 하는데 이 방법이 별로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이 됐는데 뭐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미지로부터 그 W 값을 뽑은 다음에 각각 피처 값을 뽑은 다음에 그 피처 값을 그냥 단순히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WAWB가 512 디멘전짜리 벡터가 되는데 이 벡터를 그냥 알파 값을 웨이팅을 해서 이렇게 곱슬, 엘레멘트 바이 엘레멘트 곱슬 해주면 모핑된 이미지에 해당되는 피처 값이 나오고 그 피처 값을 다시 스타일겐을 태우면 우리가 이미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단계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없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제대로 되는 걸 하나 지금 찾은 게, 2021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여기 코레스폰딩 어스가 꽤 연구 결과가 좀 괜찮은 결과들을 쭉 내는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이제 기세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받아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페이스 몰핑을 하는 것을 구현한 건 아니고 그 이미지에서 이 W 벡터를 이 거꾸로 찾아내는 그런 거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블렌딩하고 이제 스타일겐에 다시 입히는 과정을 이제 추가로 합쳐가지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뭐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버락 오바마랑 저 유명한 외국인, 영국인 배우인데 그것을 합친 결과,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유명한 배우인가 본데 저는 모르겠고, 네, 트럼프죠. 트럼프를 합친 결과, 이게 몰핀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다른 논문에 나와 있는 걸 봐도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좀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퀀터티브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퀀터티브한 평가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고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저기 시스템이 지금 갖춰지긴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작업을 해서 아크페이스를 사용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기존의 기존의 모핑 어택에 비해서 이게 성능이 어떤지는 제가 이제 평가는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만들 때까지는 이제 못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쭉 이제 비교를 하는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왼쪽에 실제 인물의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스타일 게너를 사용해서 만든 방법, 그 다음에 저기 이 사람들이 제안한 MIP Gen 2,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 2로 봤을 때 2가 좋다는 거죠. 자기네들 주장은 이제 2가 좋다는 거고 얘보다 좋다는 거고 이 모아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LMA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랜드마크 베이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모아겐도 사실은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 크리스토프 부시라는 교수가 자기가 자기네 맨 처음에 연구한 결과, 그 다음에 연구한 결과, 그 다음에 연구한 결과를 다 이렇게 한 거고요. 거의 이쪽에서 논문 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논문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보려면 그 크리스토프 부시 교수가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볼로니아라고 이제 이태리에 있는 또 그 연구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고, 두 군데만 이렇게 계속 폴로잉을 하면 이쪽 동향은 거의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몰핑하는 방법은 크게 랜드마크 기반한 방법과 딥러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장단점이 어떻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둘 다 오픈 소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방법은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애드혹한 방법,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거고 여기서 딥러닝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MIGAN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W 값, 레이턴트 값을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W 값을 찾아내는데 이터레이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 몇십 초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것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약점을 갖고 있고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제가 사용했다는 요 방법은 이게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W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안 쓰기 때문에 요거는 뭐 1초에 뭐 수십 번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GPU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겠고요. 뭐 크게 여기 지오메트릭 디스토션에 뭐 민감하다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인종 같은 거 선택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랜드마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그 고스트 현상이라든가, 뭐, 더블 엣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랜드마크 기반인 데서는, 이제 발생하는데, 요것들은 대부분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눈가림을 좀, 하는 식으로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택이 이렇게 만들어진 몰핑 데이터, 이미지가 얼마나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에 위험하냐라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제 실제 사용하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얘가 라이브 이미지, 그 범인하고 얼굴을 같이 평가를 했을 때 같은 사람으로 평가가 나는 확률이 얼마냐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잠깐 페이스 레코그니션 하는 시스템의 그 히스토리를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이것도 요번에 이제 공부를 제가 좀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아크페이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참고 삼아서 제가 슬라이드를 넣는 거고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쭉 따라와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크페이스라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네트워크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얘도
아까 그 스타일겐에서도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512 개가 나오는데 얘도 또 재미있게 아크페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생성해내는 얼굴에 대한 그 피처 값들이 512개입니다. 이게 510이라는 게 뭔가 매직 넘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관련돼서는 512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피처의 그 디멘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에서 얘가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그 X축은 이제 similarity 얼마나 유사한지 주로 이제 아크 페이스 벡터를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의 매칭 정보를 평가할 때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이면 이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고 0이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산 그래프가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누적한 이제 그 CDF 함수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스레스홀더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그게 이제 폴스 알람이 몇 퍼센트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그 폴스 억셉턴스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요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고, 보통 논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보나피데 프리젠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를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폴스 리젝션 레이쇼 이 두 가지 폴스 리젝션 레이쇼를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폴스 매칭 레이쇼 요 두 가지를 보통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다른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걸 하나 픽스할 수 없을 때는 이제 equal error rate 양쪽이 이 양쪽 그래프가 겹치는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크 페이스를 가지고 그 페이스 인식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페렛 컬러라는 걸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충 이제 그 갤러리 이미지와 그다음에 쿼리 이미지로 했을 때 뭐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같은 사람의 그 시밀러리티 값은 0.927 거의 뭐 0.9 이상이 나왔고요. 항상 해보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얼굴은 뭐 중간에 뭐 0.67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거의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0.4 이하, 0.3, 뭐 0.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가장 그 시밀러리티가 높은 5명을 뽑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신만 0.927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부터도 0.3이 나오는데 너무 성능이 좋게 나와서 이게 정상인지 좀 몇 번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고 결과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렛 데이터 자체가 사이즈가 작거든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홀스 매칭 레이쇼를 0.1로 놨을 때, 0.1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분산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는 자기랑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 때 코사인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의 분포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에 해당되는 게 자기랑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시밀러리티 값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아크 코사인인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그 녹색 부분이 2라고 먼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커머셜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커머셜 시스템의 이름은 얘기를 안 했어요. 뭔가 보안상의 이유로.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이 녹색 부분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굉장히 이거보다는 성능이 좋아 보이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핑된 이미지를 중간에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같은 사람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범죄자가 보더 컨트롤의 제한을 안 받고 패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80%, 90%의 확률로 무사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모핑을 디텍션할 수 있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 보더 컨트롤 시스템은 이 모핑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결론이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사실은 다른 논문에 이제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랜드마크를 사용한 결과 그다음에 그, 부시 교수 쪽에서 제안한 이제 MIP 겐을 사용한 결과 그다음에 스타일 겐을 좀 허접하게 사용한 경우가 이렇게 비교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현재로 봤을 때는 오히려 MIP 겐을 사용한 것보다도 랜드마크를 사용한 몰핑이 더 심각하게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의 그 볼너러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걸로 더 잘 속이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돼 있습니다. 뭐 큰 수치 차이는 아니지만 99가 94니까 큰 수치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99.65라는 거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모핑된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걸릴 확률이 이제 0.32%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사실은 랜드마크 기법이 오히려 더 잘 속인다. 지금 이제 뉴럴 네트워크 방법보다라고 이제 이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디텍션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이미지 기반한 디텍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디텍션 또는 레퍼런스 기반 디텍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싱글 이미지 베이스 디텍션은 제가 뭐 설명을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싱글 이미지 베이스 디텍션 방법은 몰핑된 이미지에서 피처를 어떤 피처 디스크립 익스트랙터를 사용해서 뽑아냅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핸드 스크립트 방법을 사용하던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던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던 어쨌든 간에 피처를 뽑아내서 그 피처를 가지고 어, 머신러닝 방법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이 넘어가면 이제 몰핑된 이미지다라고 판단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어떤 피처를 사용하는지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이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비슷하게 피처를 뽑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전적인 방법이면 이제 로컬 바이너리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것도 비슷한 건데 BSIF도 사실은 이제 어떤 통계적인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건데 그러면 히스토그램 오브 그래프라든가 이런 이제 피처를 뽑아내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딥러닝 방법에 의해서 뭐 아크페이스라든가 뭐 페이스넷이라든가 이런 딥러닝 방법에 의해서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이 좀 더 많은 거는 이제 디몰핑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인데, 디몰핑 방법은 이제 랜드마크 기반으로 디몰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장상무님인가, 호칭 거기서 하고 저번에 얘기했을 때, 딥러닝으로 하는 디모핑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잘못 얘기를 드렸고요. 두 가지 정도 현재 발표된 논문이 있었고, 근데 조금 약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 이제 딥 피처를 사용한 그 디퍼런셜 모핑 어택 디텍션 방법은 실제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이 앞에 부분은 기존에 프리 트레이닝 된 그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레코그니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프로즌 된 걸 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크 페이스 같은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그 피처 벡터, 아까 아크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512개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벡터 값들이 나오겠죠. 이 벡터 값을 예전에는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시스템에서는 이 두 벡터를 그냥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뭐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 이상이면 패스 아니면 뭐 리젝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여기서 가공을 합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이 피처 벡터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게 몰핑된 결과인지 아니면 진짜 사진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가 남아 있었, 모핑된 경우에는 정보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시 교수 쪽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고 2000년에 발표된 결과인데 이렇게 나온 512 디멘전짜리 그 아크페이스 그 벡터 스페이스를 아, 이 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SVM을 썼어요. SVM을 썼는데 굳이 SVM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간단한 뭐 한 3, 4계층 대 3, 4계층 되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그거 갖고서 그냥 바로 그 뭐 하루 정도만 학습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바깥 부분하고 안 부분이 있는데 이 어 그 어떤 게 안쪽이 보나피드인가? 잠깐만요. 아, 바깥쪽이 보나피드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모핑된 이미지에서 나온 그 피처 스페이스들이 그 클래시피케이션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퍼레이션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논문에 따르면은 그, 에러 레이트가 같아지는 정도가 한 3%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3%가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충분한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그래도 상당히 잘 세퍼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스 몰핑 어택을 했을 때 오류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DER 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충 뭐 3에서 한 뭐 많으면 한 7%, 3에서 7% 정도 사이를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 페이스넷을 쓰는다던가 뭐 이런 이제 이건 상용 시스템인가 본데 IDR라는 거를 쓰는던가 아니면 이제 고전적인 피처 스페이스 뽑는 방법 같은 거를 다 써봤는데 요거 갖고서는 성능이 뭐 형편없고요. 아크페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뭐 3에서 5% 정도의 에러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요때 요때 사용한 이제 모핑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그 랜드마크 기반한 알고리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랜드마크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테스트에 사용된 랜드마크 알고리즘을 서로 이제 교차 테스트를 해서 이게 오버피팅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이제 확인을 다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아크페이스에서 추출되는 피처를 사용해서 모핑을 디텍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에 랜드마크 베이스드 디모핑 한 방법이 거기 뭐 비슷하던가 조금 낮은 성능을 보였다. 그 다음에 다른 피처를 사용한 방법은 형편없이 성능이 낮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은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라이브나 프로브 이미지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 성능이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적용을 하실 때는 요런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쓰시더라도 요 그 프루브 이미지의 퀄리티를 얼마나 잘 확보할 것이냐. 요쪽에 사실은 포커스를 주시는 게 실제로는 이제 상업적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서도 뭐 사실은 논문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실제 제품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리즘 자체는 그냥 잘 알려진 거 갖다가 쓰시더라도 실제로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보내드린 슬라이드에 조금 잘못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스토퍼 부시 교수 쪽에서 나온 이제 연구 결과인데 요거를 이제 그 자기네들이 MIP 겐이라는 모핑 어택 논문을 쓰면서 그것을 디텍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한번 다시 그 논문에서 여기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디퍼런셜 어택에 대한 이제 그 결과가 아니라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는 싱글 몰핑 어택 디텍션 그러니까 몰핑된 사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디텍션을 평가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모핑 어택션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싱글 모핑 어택션 싱글 MAD 방법을 이제 적용한 방법들인데 어, 상당히 요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모핑된 걸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트레이닝하고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방법을 사용한 모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경우는 디텍션을 굉장히 잘 해내는 거의 뭐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 기반한 모핑을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싱글 MAD 이 네트워크를 그 방법 네트워크를 실제로 테스트는 뭐 MIP라든가 아니면 스타일겐을 사용한 모핑을 사용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싱글 모핑 어택 디텍션을 하실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든 이 다른 모핑 알고리즘을 사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핑 어택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다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스템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요게 이제 그 패스포드에 들어있는 이제 모핑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현장에 그 이제 출입국을 하려고 하는 범인의 사진인데 1차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이제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엔진을 통해서 레코그니션을 하고요. 여기서 리젝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끝나는 거죠. 얘는 이제 오피스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디몰핑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몰핑된 이미지를 한 번 더 생성을 하고 이 디몰핑된 이미지와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과의 그 두 사람과의 이미지를 그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서 베리피케이션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이 결과가 안 맞으면 이제 요게 이 사진은 모핑된 사진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거죠. 두 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을 이제 두 번 걸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몰핑은 모핑했을 때의 과정을 그냥 역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 그래도 실제로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은 아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랜드마크 기반한 이제 디몰핑 방법은 이제 그 랜드마크 기반한 몰핑 방법의 역과정이 되겠고요. 그 똑같은 과정을 그냥 수식만 이 지오메트릭 몰핑 하는 과정을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 과정도 식만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열심히 잘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얼굴 부분, 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좀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 모핑할 때 사용했던 그 P0나 P1 이미지가 P1이나 PM 이미지가 실제로 그 보더 컨트롤 할 때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핑 이미지도 요게 뭐 어, 출력을 프린트를 해가지고서 다시 스캐닝을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변형이 될 거고요. 이 그 범인의 얼굴 자체도 요때 그 합성을 할 때 사용했던 사진과 실제로 현장에서의 얼굴이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디몰핑을 했을 때 정확하게 원래 이미지가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인터넷에 있는 거 기반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잘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아, 아, 그, 해보니까 뭐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학생이 열심히 구현하면, 뭐, 어느 정도는, 쓸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디몰핑을 연구를 하면서, 페라라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이제 그 이태리에 있는 그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그 몰핑했을 때 사용할 그 알파 값하고 디몰핑했을 때 사용할 알파 값을 어떤 걸 쓰는 게 최적인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몰핑할 때 쓰는 알파 값하고 디몰핑할 때 쓰는 알파 값이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똑같을 수도 없고 이 알파 값은 알려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모핑했을 때 값을 얼마를 썼을지 알려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그 디몰핑할 때는 그 알파 값도 추정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또 추가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좌우간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알파 값을 변경해 가면서 실험해 본 결과 모핑할 때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범위가 0.2에서 0.3 사이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몰핑 할 때도 마찬가지로 0.2에서 0.3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그 디텍션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3% 정도의 에러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충 뭐 10보다는 좀 작은 정도의 에러류를 갖게 디몰핑을 해서 결과를 디텍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핑된 결과들, 그러니까 사진이 몰핑이 됐다는 것을 거의 90에서 95% 정도는 검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출입국 관리국에서 원하는 폴스 억셉턴스 레이쇼가 여기 논문들에는 보통 0.1%로 나옵니다. 1000명 중에 1000명이 그 어택을 시도했을 때 한 명 정도 빼고는 다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능은 10명에 하나 정도, 10명에 9명 정도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면은 대충
900명 정도는 잡아내고 한 100명 정도는 범인들이 유유히 예, 그 공항을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능을 아, 거의 오도가 2배 정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지금 10% 정도인데 성능을 0.1%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배 정도 성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현재 이제 퍼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건 이제 랜드마크 기반한 이제 디몰핑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 디몰핑 방법이 현재 확인된 거는 논문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시안하게 IEEE 억세스라고 하는 뭐 아주 그렇게 그 평판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약간 논문이 약간 허술하긴 합니다. 좌우간 요 두 논문을 보면 논문을 이제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여기 2000년에 나온 논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보더 컨트롤에 관련돼서 연구가 된 거고요. 그 2019년에 나온 논문은 이게 보더 컨트롤을 타겟으로 해서 논문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디몰핑을 했을 때 그, 그 디몰핑된 아웃풋 이미지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랑 얼마나 유사한지 리컨스트럭션 개념에서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저기 그 회사에서 하시는 거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에 좀 어, 그, 그 집중을 해서 좀 이제 그 저 논문을 그 캡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디퍼런셜 네트워크이니까 한쪽에서 이게 이제 쌍둥이 네트워크가 들어가는데 쌍둥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시암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그 라이브 프로브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패스포드에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것을 퓨처를 뽑은 다음에 그 퓨처를 다시 풀면서 여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 이미지는 이제 디몰핑된 이미지가 나오도록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논문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 학습을 했다는 건지 뭐 이런 정도 자세한 내용이 없고 일단 소스도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긴 하겠지만 얘를 다시 구현해서 요 결과를 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디몰핑된 얼굴들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사용한 방법에 의해서 디몰핑된 결과보다 별로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컨대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보여주진 않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런 연구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디몰핑 네트워크로 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해본 결과인데 주로 이제 그 사진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가 있고 요 80번 논문은 그 앞에 그 랜드마크 기반에서 그 디몰핑을 하는 그 페레라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80번 논문은.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나서 스캔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정확도가 99.3이라는 것은 에러가 0.7이라는 거고, 98.7이라는 건 에러가 1.3이라는 건데, 이게 폴스 억셉턴스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인해서 몰핑된 사진인데, 이걸 패스를 시켜주는 레이트인데, 뭐 상당히 뭐 그냥 그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치인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폴스 우리가 이제 그, 그 실제로 원하는 폴스 억셉션트 레이쇼가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0.1%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아직은 좀 임프로브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입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0.1%의 폴스 억셉턴스 레이셔를 만족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뭐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 정도 시스템이라도 일단은 구축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아까 이제 몰핑한 결과를 보여드렸고, 제 방법에 의해서 몰핑한 연가를 보여줬고, 이거는 디몰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 버락 오바마랑 이 셜록 홈즈인가?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영국인 배우, 요 두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모핑한 게 요거고요. 그거를 다시 요 사진하고 그러니까 요 사진하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범인이라고 치고 이게 패스포드에 있는 사진이라고 치고 디몰핑했을 때 나온 사진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과가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얼굴이 똑같으면 디몰핑이 완벽하게 된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좀 많이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얼굴 부분은 사실 자세히 보면은 좀 비슷한 데가 많은데 이 머리 부분, 헤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디몰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특징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퍼더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연구 과제를 제안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돼서 펀딩이 되면은 조금 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 그 디몰핑 결과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온 디몰핑 결과인데 뭐 유사도를 떠나서 일단 이 얼굴 자체 이 생김 어떤 그 뭐랄까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자체가 얘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이 훨씬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디퍼런셜 모핑 어택 디텍션 테크닉도 이제 그 랜드마크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피처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디몰핑 사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얘는 피처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등등의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디몰핑 방법에 갖고 있는 장점은 얘는 그냥 결과값을 이게 몰핑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값을 그냥 숫자로밖에 못 줍니다. 0부터 뭐 1까지 사이에 어떤 숫자로밖에는 못 주는데 디몰핑 방법은 디몰핑을 하고 나서 그 실제 그 합성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얼굴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can visualize the demorphed face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효용성 면에서는 디몰핑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논문상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밸류에이션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모핑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뭐 논문에서 제공한 몇 가지 방법을 돌려 썼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테스트한 데이터셋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택 자체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택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어택들이 추가로 생겨날 텐데 그 어택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모핑을 하는데 굉장히 닮은 사람 또는 쌍둥이, 뭐 형제 이랬을 때는 뭐 이거를 디텍션하는 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포드 같은 것을 뭐 5년 이내 뭐 이렇게 사용 기간을 제한을 하긴 하는데 뭐 불과 뭐 몇 년 사이에도 사람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흰머리가 뭐 이게 얼굴이 주름이 많이 생긴다든가 뭐 1, 2년 사이에도 확상 늙을 수도 있고 뭐, 뭐 화장을 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성형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데 이게 모핑된 사진이고 이게 이제 어, 그 범인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 눈으로 봐도 너무 비슷해서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사진들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모자를 썼다던가 아니면 안경을 썼다던가 이래가지고, 어, 그 패스포드에 있는 사진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동일 인물인데 전혀, 이제 확인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 오토매틱 보더 컨트롤 들어갈 때 뭐 안경을 벗어라, 뭐 모자를 벗어라, 뭐 이런 이제 요구사항을 뭐 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진을 제출할 때 사진을 디지털 포맷으로 제출을 안 하고 사진을 제출한 거를 스캐닝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갖고 스캐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그 그러니까 컬러 프린터 출력하는 장치랑 그다음에 스캐닝 장치가 상당히 쓸만하면 디텍션 하는데 아주 크게 문제는 안 생긴다. 뭐, 그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디지털 사진을 제공한 경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아주 완전히 못 쓸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라이브 사진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건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텍션 된 결과를, 디텍션이 돼서 이제, 온오프로 얘기를 해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개발된 이제 explainable AI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라임이라는 기술은 이제 local interpretable 모델 어그노스틱 익스플레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각각 픽셀의 위치에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사실은 중간에 끼어 있는 알고리즘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모델 아그노스틱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는 이제 레이어 와이드 렐러번스 프로파게이션이라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뭐 이런 걸 통하면 뭔가 의심되는 부분, 약간 뭔가 좀 찝찝한 부분들, 의심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스가 오픈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적용하면 어, 이렇게 그 페이스 몰핑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몰핑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제 이런 연구들도 어, 뭐 아주 드물게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에 관련돼서는 이제 저는 지금 페렛 데이터는 그 리스트에다가 메일을 보냈더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서 받았고요. 그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랜드 챌린지 데이터는 이 사이트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는데 혹시 회사에 있으시면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거는 못 쓸 것 같고요. 저희 연구에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뭐 데이터셋이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이 대부분 이제 서양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마 뭐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대상으로 데이터셋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니파에서 니안과 니파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한 한국인 얼굴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고요. 이거를 이제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키스트 인공지능 사업단에서 이제 그 20억을 받아서 만든 데이터인데, 아, 뭐, 이 사람들 관련된 사이트는 이렇고요. 그래서 얘네들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의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가려짐 정도, 조명 정도, 표정, 포즈, 해상도 등을 다 각각을 해서 한 명당 3만 장씩 찍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서 엄청나게 쓸데없는 데이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다 필요가 없고 한 명당 한 개씩밖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데이터를 제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고화질, 중화질, 저화질에 따라서 해상도가 각각 이 정도 되는데 뭐 일단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나중에 다 그 몰핑하고 디몰핑 코드가 완성이 되면 인턴이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아까 그 페렛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두 가지 갖고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나올 텐데 어떤 연구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려면 이 두 사람들 웹사이트를 들여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소속이 두 개더라고요. 노르웨이 대학에 또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도 또 그 담스타트 호크슐레라는 데 또 직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논문이 나오고, 여기서도 논문이 나와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태리 그 연구자, 이 사람도 계속해서 그 디몰핀 관련된 논문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의 연구팀에서 나오는 연구들만 쭉 그 따라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아, 뭐 좀, 그 혹시 뭐 편하게 질문 교수님이 시간이 없겠지만 중간에 잠깐만 해주시고 녹화, 녹화는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비디오를, 비디오 녹화를, 잠깐만, 녹화, 기록을,